자, 교재 63페이지에 섹션 13 함수의 분석 부분 봅시다. 자, 먼저 제시문을 이제 짧지만 우리 살펴보게 되면, 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 이퀄 루트 3분의 1 sin x라 하자. 뭐 보면 일단 머릿속에 그래프 형태 어떻게 되는지, 최대 최소 어떻게 되는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사이에 있고 진동하는 함수이다 fx는 딱 떠올라야 되고. 자, 이때 x1이 x2보다 작은 실수 x1, x2에 대하여 두 점 x1 fx1과 x2 fx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편값정리 관련된 식이지 이거. 딱 보면 이거 보면 일단 편값정리 딱 떠올라야 돼. 알겠지? 그러면 L'X에 해당하는, 그치? L'C에 해당하는 등호를 만족하는 접선기를 가지는 어떤 접점 C가 X1과 X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있다. 편값정리, 그치? 여하튼지 구간 직선,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의 직선을 연결한 기울기 함수를 생각하자, 이건. 알겠지? Lx1, X. X1, X2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지, 이거는. 자, 요것만 조건으로 제시문에 짧게 나와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주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야. 개략적인 전체 조건을 갖다가 제시문에서 주고, 그 다음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가볍게 주고, 최근 논술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야. 앞에서 봤던 문제들을 보면 제시문이 짧지? 그치? 요런 제시문 짧고, 문제에 가서 구체적으로 조건 줘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최근 문제들이에요. 옛날 문제들은 제시문 굉장히 길어. 말이 많거든. 그리고 어려운 거 풀게 하고. 정보를 많이 줬으니까 어렵게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간단하지만은 관계식 만들고 계산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 세부 조건 주면서. 자, 봅시다. 임의의 실수 C에 대하여 방정식 fx 이퀄 루트 3분의 x 플러스 C의 해가 오직 한 개임을 보이시오. 전에 이게 이제 해 유일성이죠. 해가 유일하다는 것을 보여라. 이런 증명 문제는 제가 두 단계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기억나? 그치? 이거는 그냥 해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 바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알겠지? 일단은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뭘 보인다? 그쵸? 존재하고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단계적으로. 논제는 하나지만은 접근 방식은, 내용은 둘로 구성되어야 된다. 결국 이건 방정식을 풀라는 거거든. fx는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루트 3분의 1 sin x라고 줬으니까 루트 3분의 1 sin x가 루트 3분의 x 플러스 c가 되어지는 만족하는 x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거기다가 x는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특정 범위로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문제 전체에서.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c가 있다고 한 어떤 임의의 c에 대해서도 이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이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보조함수라는 거예요. 보조함수. 말이 거창해서 이제 보조함수지 실제로 이제 증명하는 건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함수 gx라는 걸 생각하자. 루트 3분의 1 sin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 마이너스 c 이퀄 제로가 되어야지. 그치? 요런 함수칙, 요런 걸 이제 보조함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조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함수 자체가 0이 되어지는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유일한지, 그치? 그걸 검토하는 문제로 바꿔놓은 거야. 이게 편하니까. 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특히 딱 봤을 때 얘는 지금 연속함수지. sin x 연속함수죠. 그 다음에 x, 그치? 연속함수야. 루트 3분의 x 연속함수야. 상수 c 당연히 연속함수. 따라 전체가 뭐다? gx는 연속함수이다. 자, 연속함수에서 해가,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야? 중간값 정리. 다른 거 필요 없을 정도 중간값 정리. 연속함수이고 그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이라도 0 이상이고 어떤 하나의 값이 0 이하이다. 그럼 반드시 0인 점을 지난다. 중간값 정리 이용해서 해가 얼마인지 보여줄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그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방정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면
100% 중간값정리로 간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함수의 증가만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양이고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음이고, 그치? 함수 gx가 연속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해가 존재한다. 해의 존재성을 갖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연속 함수에 대해서. 뭘 찍어서 대입을 해서 넣어도 돼. 아, 이 방정식에다 뭘 대입하니까 얘가 양이겠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그냥 넣어도 돼요. 예시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해, 이거는. 이 방식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예시를 통해서 0부터 다른 거 하나 찾아내도 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저거 실제로 머릿속에서 그거 계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때려 죽여도.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안 될걸. 여하튼 해봐요. 응? 한 3박 4일 동안. 하나씩 1부터 넣어봐요. 1, 1.1, 1.2, 1.12 하다가 안 돼. 하지 마. 그거 하랬다고 했다가 논술 안 들어온다. 논술 지겹다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게 중간값정리 활용하는 거지? 그치? 중간값정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얘야, 이게. 그 다음에 해의 유일성은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유일성 보여주는데 유일성은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함수가 그 특정 구간 내에서 그 아까 전에 0이 될 수 있는 그 구간 있잖아? 양이면 그 구간. 구간 내에서 함수가 일방적으로 증가함수이거나 일방적으로 감소가 함수이면 돼. 즉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이런 짓거리 안 하고 쭉 내려가거나 뭐 휘어져서 내려가든 뭐 하건 내려가면 상관없어. 알겠지? 여하튼지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서라면 그 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어때? 반드시 해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지. 0인 지점을 한 번밖에 모든 함수 값들은 한 번밖에 안 지나가게 된단 말이야.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게 되면 증가함수 감소이면 어떤 대응되는 함수 값들은 반드시 한 번밖에 안 지나가. 몇 대 몇 대응이라는 뜻이야?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1대1 대응. 여러분들 G'X가 FF'X가 항상 양이다. 그러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잖아. 이건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 함수 fx는 반드시 무슨 함수여야 돼? 그렇죠.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 증가만 하면. 그치? 응? 0인 게 없다면. 0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양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중간값 정리하고 함수의 증감에 관한 성질만 알면 이 증명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혹은 거의 모든 방정식에 대해서 해의 존재 유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지? 풀어놓은 것. 자, 요약해 봅시다. 중간값 정리를 활용한 해의 존재 증명은 왜 주면 된다? hx가 연속이고 hx 플러스 x1이 양이고 hx2가 어떤 x1, x2에 대해서 대입해도 상관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hx 이퀄 제로인. 이때 이 보조함수 hx를 하자. 여기서 hx는. 자, 그 다음에 해 유일성의 증명은 여기서 뭐만 나오면 돼? 해가 존재할 때 hx가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 왜 이렇게 써놨냐면 미분을 통해서도 미분에서 항상 양이다, 항상 음이다 이걸 통해서 보여줘도 되고 그냥 함수 자체가 항상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도 되고 얘가 1대1 대응함수다 이것만 보여줘도 돼. 연속이면서 1대1 대응함수면 무조건 해가 하나가 지나겠지. 그치? fx 이퀄 제로인 것도 하나일 테니까. 자, 근데 보통은 이제 미분 통해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건 아니다. 알겠지? 이런 두 가지 세트면은 방정식의 해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그냥 바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자, 정리됐죠? 자, 이제 문제에 직접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 이퀄 루트 3분의 1 sin x이고 이것이 루트 3분의 x 플러스 c하고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c의 값에 상관없이 그치?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유일성에 대해 증명해보자. 먼저 gx를 잡자. 보조함수. 그래서 루트 3분의 1 sin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 마이너스 c. 요게 0이 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지? 0이 되는 x가 유일하다. 요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gx를 미분해봤어. 어때? 루트 3분의 1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0보다 작다. 왜? 코사인 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보다 클 수는 있어 없어? 크지는 않죠. 그렇지 항상.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g'x는 어떻다? 증가함수이다. gx는 감소함수이다. 마이너스니까. 연소이고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여주면 돼? 이제 양이고 음인 영역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유일성이랑 존재 가능성 다 증명되는 거지 이거. 한 번에. 그 극한을 취해봤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감소함수인 걸 먼저 증명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특정 값을 대입하지 않고도. 식을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았어. 왜냐하면 얘는 0과 1 사이 값이고 x는 무한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이면 마이너스 무한이고 그치? x가 플러스 무한으로 가면 전체는 마이너스 무한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이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은 전체 함수는 플러스 무한이 되겠지? 얘는 0과 1 사이 값이고 얘는 상수값이니까 거의 값에 영향을 줘 안 줘? 극한값은 영향 안 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극한값을 이건 성립해봤습니다. 그래서 x가 식 보고 이제 대충 그렇게 느낌을 잡은 거야. 만약 정말 더 눈치 좋은 사람은 어떤 특정 값들을 넣어봐도 돼요. 알겠죠? 특정 값을 넣어서 그 값에 대해서 양과 음인 것이 존재한다. 이것만 보여줘도 돼. 알겠지? 저는 이 방법을 썼지만 여러분들은 뭐 눈치 좋은 사람, 계산력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봐도 상관없어요. 아까는 좀 말리긴 했지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결국 해봤더니 마이너스 무한과 플러스 무한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0이 되어지는 것이 해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하게 되죠. 존재하고 존재함으로써 한 개만 존재하게 된다. 두 개 그냥 좀 뭉뚱그렸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를 안 시키고. 자, 그래서 결론 fx 이퀄 루트 3분의 1 x sin x가 루트 3분의 x 플러스 c가 되어지는 x는 유일하다. 굉장히 간단하죠?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도 미분에 의한 미분과 뭐 중간값 정리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있으면 돼. 대신에 이거는 활용하는 거야. 이걸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풀고 설명하는 거야. 수학적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수능 문제도 잘 안 풀리지만 논술 문제도 정말 안 돼. 논술이 정말 수능 오히려 수학 점수가 잘 안 오는데 논술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 보면은 지식이 그렇게 수학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에 그것에 정확한 활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학생. 이런 학생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논술장에 시험장 가잖아. 이 수능이 약한 게 왜, 이런 학생들이 수능이 약한 게 왜 약하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은 잘 아는데 모르고 있는 영역은 정말 몰라. 수능은 그런데 전체를 다 보잖아. 수학 교과 과정 전체를 다 보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어중간하게 나오는 거야. 아는 데는 맞고 틀린 데는 틀리고 되는 대로 가는 삶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논술은 특정 영역, 그 문제의 출제자가 딱 초점을 두고 있는 특정 영역의 문제들이 딱 이렇게 세트로 나오거든. 지금처럼 딱 이렇게 세트로 딱 특정 영역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학생이 딱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잘 알고 있고 활용력이 좋은 영역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대박 나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처음 얘기할 때. 작년에 저 한양대 원주여고의 여학생. 한양대 합격했는데 내신 5등급, 4.7등급, 수능 수학 4등급, 과학 3등급, 논술은 한양대. 얘는 가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하튼 걔 논술 그렇다고 논술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 전체 과정에서는. 작년에 그 한양대 문제에서 한양대가 지금 오전, 오후 2개 해가지고 총 3세트의 문항을 내거든?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그 3개 중에서도 걔가 시험 치르게 된 그 과의 시험 문제가 걔가 그래도 잘 알고 있던 이 영역에 속한 거야.
알고 있는 무 영역에서는 걔가 답안 쓸 때는 철저하거든. 근데 걔는 희한한 게 자기가 모르는 영역 있잖아. 때려 죽여서 답안 쓰라고 뭐라고 하는 일주일을 난리를 쳐도 답안 안 써서 내.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니까 내가 열받지. 공부는 대충 한 것 같은데. 다른 애들한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애들한테 내가 미안한 거야. 대충 해도 가는구나. 그거 아닌데. 논술 문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문제 2번. 자, 평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이건 진짜 좀 까다롭다. 평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평값 정리를 이용하는데 함수 fx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적용하냐면 함수 lx1, x2. 기울기. 그치? 어떤 특정 구간의 기울기. 자, m의 값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lx1, x2가 m이 되어지는 x1, x2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죠. 이번엔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래. 그러니까 언뜻 보면 조금 막막한 문제야. 그럴 때는 무조건 쓰고 보는 거야. 뭐라고? x2 x1 fx2 fx1 f 프라임 c인 c가 반드시 존재한다. 평값 정리에서. 평값 정리 써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뭐? m. 근데 m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없다. 평값 정리 활용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해야지. 그치? 그리고 요게 m을 만족할 수 없다. 루트 3분의 1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f'c는 그치? 요 기울기는 f'c가 항상 뭐보다? f'c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라. 이 문제가 된 거야. 일단 저질러 놓고 정리하고 나니까 수식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뭔가 방향은 좀 잡히지. 방향은 하던 곳에서. 자, 그리고 f'c 해보는 거야. 루트 3분의 1 sin x니까 f'c는 뭐야? 그치. 루트 3분의 1 코사인 c. 봐봐. 끝났어요. 이거. 얘 이거 루트 3분의 1보다 클 수 있어 없어? 근데 m은 루트 3분의 1보다 크죠? 얘가 루트 3분의 1보다 클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놈으로 증명 끝이에요. 이건 그냥. 허탈할 정도로. 근데 이 평값 정리요. 실제로 부등식 문제다 많이 써요. 나중에 미분에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할 거야. 이 평값 정리나 중값 정리는요. 증명 활용할 때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문제들 있잖아. 대소관계라든지 최대치에서 부등식 문제에서 굉장히 모호한 해 존재 유무에 관한 것, 해 값을 구하려면 차라리 계산을 해버리겠는데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어떤 특정 값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것 애매한 문제들을 갖다 다룰 때 상당히 유용한. 해놓고 나니까 그냥 바로 나오잖아. 실제로 평값정리 써놓고. 자, 이제 요령껏 이제 써서 정리해야지. 자, lx1, x2에 대해서 x2-x1, fx2-fx1 함수에 저희 위에 함수가 뭐가 되는지 상관없다. 평값 정리는 있으니까 평값 정리 쓰고, 그리고 실제로 미분해서 보니까 루트 3분의 1 코사인 c더라. 여기까지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가줘야 돼. 알겠지? 자, 이것이 m이라는 조건이다. 문제의 조건은. 그러면 코사인 c는 루트 3m.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고, m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니까 코사인 세타는 1과 루트 3,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f'c가 뭐 이상일 수는 없다. 루트 3분의 1 이상일 수는 없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 c가 루트 3분의 m이고 m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 식의 두 번째 식의 우변이 항상 뭐보다 커지게 돼? 1보다 커지게 되므로. 그치?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 끝. 자, 중간값 정리, 평값 정리. 해의 존재 유무에 관한 것 어떻게 활용하고 이어가는지 한번 잘 봐둡시다. 증명 깔끔하죠? 이런 거는. 활용만 할 줄 알면. 자, 정리 덜 되신 분은 정리 마저 하시고 논제 3번 봅시다. 1번, 2번이 정리가 돼야 논제 3번 정리가 돼요. 논제 1번, 2번이 정리가 돼야.
아, 논제 3번이 아니라 논제 3번까지 하고 논제 4번. 4번 할 때. 자, 논제 1번은 해가 유일하다. 연속이고 감소함수면 fx에 대해서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c 이퀄 루트 3분의 1 sin x를 만족하는 해는 유일하다. 그 다음에 논제 2는 어떤 특정 구간에 직선을 그었을 때 구간 직선을 그을 때 구간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보다?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이거야. 항상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루트 3분의 1보다 큰 구간 기울기 가지는 직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함수 fx상에서는. 그거 설명한 거야. 앞 단계들에 대한 결과들을 나중에 4번 문제에 활용하지 않으면 4번 문제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활용한 4번 문제도 2번 문제만큼이나 정말 간단하게 지금 설명돼. 자, 논제 3번 봅시다. 중간값 정리를 또 이용하래요. 자, m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이다. 이번에는. 아, 루트 3분의 1이 뭔가 있는 거지 지금 함상에서. 이번에는 임의의 x1, x2가 아니라 L0부터 x까지. x가 양의 구간이지? 응? 뒤에 쓰는 건 앞에 쓴 것보다 큰 거를 항상 쓴다고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x2와 x1보다 큰 lx였었으니까 L0, x에 이퀄 m을 만족하는 x가 구간 0에서 파이 사이에서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존재함을 보이셔. 뭐하고 똑같아 이거? 논제 1번 중간값 정리 활용했던 거. 유일성까지 보였던 거. 그거 거의 똑같아. 일단 중간값 정리 써보자. 뭐 하면 돼? 그쵸. 구간에서 연속 함수인 거. 함수 fx는 연속이다. 뭐가? 함수 fx 마이너스 m이. fx는 요거의 마이너스 m이. 그치? 연속이고. 어떤 특정 값에서는 양이고, 어떤 특정 값에서는 음이고. 요거 보여주면 존재한다. 끝이야. 이제 좀 요령이 생겨요? 중간값 정리 어떻게 활용해서 해가 존재하는지 보이는지? 그렇게 가야 돼. 어? L0x 해봐. 계산. L0x 뭐 나와요? 정리하면. 이거는 직접 정리하는 거야. 아까 전에는 평값 정리는 F'C를 해야 돼서 F' 미분해서 그냥 보여주면 됐지만 이거는 중간값 정리는 미분이 아니야. 그치? 중간값 정리 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식을 먼저 써야 돼.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L0,x는 어떤 함수가 돼요? x에 대한 함수지? 어떤 함수가 돼? x분의 루트 3분의 1 곱하기 x분의 sin x야. x분의 sin x야. x분의 sin x. 보조함수 L0,x에 대해서 여기에 자체가 뭐다? x분의 fx니까. 그치? x분의 fx. 그치?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f0인데 f0는 0이니까. 그리고 요게 m이야. 주어진 조건에서. 자, 보조함수 hx를 생각하자. 뭐 gx라도 좋고 뭐라도 좋아. x분의 루트 3분의 1 x분의 sin x 마이너스 m. 얘가 0이 되는 것. m이 뭐와 뭐 사이일 때?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일 때. 요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증명 목적 생겼어요. 식. 중간값 정리. 자, 얘 연속인지 얘기해주면 되죠. 일단 연속이에요. 연속이죠. sin x 연속이니까. 제로에서 파이 사이에. 그 다음에 뭐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 왜 안 돼? x가 분모의 0이지. 그치? 그래서 안 되지. 근데 다행히 얘는 구간이 어떻게 돼 있어? 개구간으로 돼 있어요. 얘가.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극한. 0으로 가는 극한 보여주면 돼.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 이거 제가 왜 극한 얘기를 했냐면 눈치 빠른 사람 할 거야. 이런 꼴 나오잖아요. x분의 sin x에 가서 나오는 꼴의 문제는요. 거의 100% 삼각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산하는 문제야. x분의 sin x 극한. 1로 가는 거. x가 제로로 갈 때. 그치? 그래서 요거 극한 취해주는 거야. 파이로 갈 때 극한 취해주는 거야.
알겠지? 얘는 파이로 갈 때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냥. 그치? 파이에서는 0이고, x가 0으로 갈 때는. 여기가 1이죠?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m이에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 x가 0으로 갈 때,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m이다. 플러스로 해서 응? x가 0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플러스 극한으로. 그 다음에 x가 파이일 때, 이거는 그냥 x가 파이일 때로 뭐 써도 상관은 없는데, x가 파이로 갈 때, 요때는 볼 것도 없이 그냥 0이죠. 0 마이너스 m이요. 자, 근데 m이 뭐하고 뭐 사이야?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지? 얘가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니까는 얘는 양수야, 음수야? x가 양으로 갈 때 여기는 양수야. 자, 여기는 마이너스 m이니까 얘는 항상 음수야. 연속이고 양 구간의 끝에서 양수와 음수야. 미분에서 뭐 증가함수인지 감수인지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중간값 정리는. 그치? 자, 미분을 사용해서 함수의 증가함을 보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는 경우가 생겨. 근데 중간값 정리는 굳이 미분에서 증가함수인지 감수인지는 보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일 때는 미분을 통해서 증가함수인지 감수함수인지 보일 때는 해가 유일한지를 증명할 때나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쓰지 마. 이게 노가다 뛰는 거야, 그거는. 적어도 이런 정도 수업을 해봤으면 그런 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절차가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내용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문제 의도대로 풀어가요. 문제는 꽤 꼬여있는 것 같지만은, 그치? 알고 나면 뭐든지 깔끔하고 그렇지만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다양한 방면에서의 응용에도 실력을 늘려주는 거야. 기초적인 수학적 능력을 높여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수학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주는 거야. 대입 시험을 보기 위한 수능 논술 문제 이전에. 얘는 왜 나타나는 게 이상하게 뭐 둔둔도 나타나냐? 아이, 또 순서를 이상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조함수를 취해서 극한. 그치? 플러스 극한, 0에 대한. 그 다음에 파이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해서 양과 구간 내에서 그거 좀 끝나는 거야. x가 0과 파이 사이고 m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간값 정리 이용해가지고 연속함수이다. 문제 반드시 이거 연속인 거 언급해줘야 돼요. 당연히 연속했거니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답안에서 반드시 중간값 정리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함수 연속 확인하셔야 되고 양이고 음인 거 이 세 가지는 꼭 써줘야 된다. 중간값 정리 활용하려면. 혹시 단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요약해서 쓰는 거니까는 혹시라도 이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서 쓴 것들이 있을 거야. M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는 여기서 뭐 쓰진 않았지만은 답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야. 됐죠? 자, 그러면 0과 파이 사이에서 이 LX는 도대체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느냐? 0과 파이 사이에서 루트 3,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에서는 M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에서는 반드시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 알겠지? LX 이퀄 M이 되어지는. 즉, 루트 3분의 1 X분의 sin X 이퀄 M이 되어지는. 그리고 M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에서 이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X를 가지고 있다. 1번과 3번의 형식을 한번 보세요. 1번과 3번. 문제 1번과 3번.
요구하는 식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약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1번과 3번에서 다루는 식은 거의 같은 식이야. 1번은 3분의 1 sin x의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c였죠. 그치? 3번은 루트 3분의 1 x분의 sin x 이퀄 m이야. 3분의 1 sin x 이퀄 mx야. m이 루트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게 돼? 1번식과 똑같지? c가 0인 경우로. 근데 1번에서는 c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가 존재했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sin x 이퀄 x, mx가 반드시 해를 가져야 되지. m이 3분의 1일 때는, 루트 3분의 1일 때는. 논제 1번에서. 알겠죠? 1번, 3번이 연계되어 있는 거야. 유사하게. 대신에 이제 3번에서는 x분의 sin x 꼴로 해가지고 몇 편값정리 이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오히려 건드려서 조금 더 헷갈렸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문항간 연계성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야. 자, 이제 논제 4번. 이거 풀려고 사실 논제 1, 2, 3번 온 거야. 이거 풀려고. 이거 하나 풀려고. 근데 이거 그냥 주면은요, 이거 뭔 소린지 몰라요. 함수 fx의 그래프를 원점을 중심으로, 즉 루트 3분의 1 sin x를 원점을 중심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했다고 하자. 이 회전 이동으로부터 얻은 곡선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최대값, 이걸 세타 m이라고 하자. 최대값 세타 m을 구하시오. 여기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도록 하는, 이 말도 헷갈려. 거기다가 뭐하고 있냐면 fx를, 함수 fx 루트 3분의 1 sin x를 세타만큼 회전시켰대. 뭐 어떤 상황을 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준 거야. 세타만큼 회전시켰어. 이런 식으로 중심축을 갖다 x축 중심축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인 함수를 이런 식으로 회전시킨 거야.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사이에 있는 이 함수를 세타만큼. 그리고 이 곡선이 뭐가 되도록 하자? 이 곡선이 함수가 되도록 하는 세타 m의 최대값을 구하라. 세타의 최대값. 함수가 되게 하는. 여기서 어떤 함수라고 했지만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수가 되도록 하는 세타 m을 구하라는 이 말로 해석해야 돼.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지. 어떤 함수 그래프가 되도록, 도대체 어떤 함수 얘기하는 거야? 함수도 안 주고. 이것 자체가 함수가의 그래프가 되도록 하라. 그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건. 근데 이것도 눈에 안 익혀두면요,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이 말이 어떤 함수라는 게 도대체 뭐지? 뭐 조건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회전만 시키라고 해놓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함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함수란. 문제 들어온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함수란 대응 관계로 얘기하면 어떤 대응 관계들이 포함돼? 1대 다대응이나, 그치? 다대 1대응이나, 다대 1대응이나 1대1 대응 정도는 가능하지. 그치? 근데 1대 다대응은 돼, 안 돼? 이건 우리가 함수라 부르지 않지? 즉, 1대 다대응이 아닌 경우를 만족하는, 그치? 이게 회전했었을 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얘가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서버린다면 어떻게 되게 돼?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했다면. 이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지, sin x가. 그러면 x 하나에 대해서 함수의 값들이 무한히 많이 대응되게 되지, 이러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이게 기울어진 각도가 적당하면은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어떤 식으로 그래프에서 해놨는지 만드는지 봐봐. x 이퀄 m을 했었을 때 그것에 대응되는 값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해가 두 개 이상 존재하지 않다. 즉 x 이퀄 m과 이것을 회전 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에 해가 몇 개다? 유일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유일해지는 유일한 세타 m의 값을 구하라. 이게 너무 커지면, 세타가 각도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게 돼? 어떤 특정 값에서 여러 개의 해를 가질 수 있게 되지. 그치? 자, 아이디어를 이제
회전시키기 전의 상태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xm을 이렇게 긋지 말고 요 삼각함수는 그대로 두고 xm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아예 이거를 xm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회전시켰을 때 함수 관계가 안 되는 거지, 이건. 그치? 요 각도 세타에 대해서는, 그치? 요 각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요것과 만나지 않으면, 이건 되는 거야. 여기 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나는 해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 하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었을 때 이 직선들 중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들 중에서 뭐가 안 되는 것? 그쵸. 최초의 이쪽 왼쪽에서 나타나는 최초 접선. 요거보다 작은 기울기를 가지는 거. 알겠지?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반대쪽에서는 또 여기에서, 그치? 여기에 접하여서 혹은 여기에 접하여서 이런 정도, 즉 원점을 지나고 sin x항의 어떤 점도 지나지 않는 직선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때 세타임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은 이래. 근데 좀 복잡하지 아직도. 뭔지 봐봐. 다시 얘기할게. 자, 여기가 세타면은요, 요걸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m은 요렇게 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번에는 요거를 갖다가 요걸 아예 그냥 여기 xy축을 요렇게 잡아버리자는 거야. 회전한 걸 거꾸로 돌려놓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범위만 알면 되는 거지. 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기울기, 요것만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디서 나오게 돼? 지금 여기에서 나오게 되지,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나오지? 그치? 요게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요 기울기는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치? 요 x 이퀄 m의 직선이 원래의 직선에서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지? 다시 이렇게 원점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를 넘지 않으면 돼?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면 해가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었잖아. 1번에서 해가 유일했잖아. 해가 유일했지? 그 다음에 2번에서 루트 3보다 1보다 클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치? 루트 3분의 1 sin x와 뭐와의? 루트 3분의 1 sin x가 m이 되어지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루트 3분의 1보다 클 때는 m이. 그치? 해가 존재하지 않았어. 해가 유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m이 0과 루트 3분의 1.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즉 요 기울기, 요 m이죠? 이 기울기가 곧 m이 되는 거야. 탄젠트 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곧 뭐다? 요게 m인 거예요, m. 원점을 지나는 직선. 알겠지? 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놨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면 돼? 기울기가 m의 범위를 만족하면 되지 해가 하나인 유일하게 존재하는 m의 범위를 만족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몇과 몇 사이다? 얘는 0보다는 크고 루트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지. 이러면 해 유일했잖아. 논제 1, 2, 3번에 의해서. 그래, 안 그래? sin x, 루트 3분의 1 sin x가 m이 되어지는 해가 유일했단 말이야. 해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되지? 함수가 되려면 지금 이런 직선에 대해서.
끝이야. 이때 세타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돼?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가 되어질 때? 세타 m. 이게 루트 3이 되어질 때지. 그치? 그래 3분의 파이 나오게 되는 거야, 세타. 자, 이건 설명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자, 함수의 성립 조건이란 다대일 1대1 대응 시에만 가능하다. 뭐가 아닌 거 찾으면 된다? 1대 다대응이 아니라는 조건. 알겠지? 이게 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구간 내에서 1과 루트 3분의 1 사이에서. 그걸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봐왔던 거야. 자, 함수의 정의로부터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축에 평행해서 x = m이라는 직선이야. 그치? 이 직선이 이동한, 회전 이동한 그래프와 몇 개의 점 이상에서 만나지 않는다? 한 점 이상에서 한 점을 초과하는, 즉 2점 이상에서 만나지 않는다. 요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 조건이야. 함수가 되는 조건은. 2점에서 만나면 이거는 1대 다대응이 되는 거니까. 2점 이상에서 만나. 이게 함수의 조건이다. 함수의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x = m이라고 하는, x = k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1개 이상 있으면,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함수가 안 된다.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논제 1, 논제 2, 논제 3 결과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이동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xy축에다 올려놓고 생각하면 x = m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m인, 알겠지? 기울기 m인 직선을 얘기한다. 그리고 기울기 m인 직선에 대해서 우리는 1번 문제에서 루트 3분의 1 sin x 이퀄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c와 같은 직선 하나를 다뤘고, 논제 3번에서는 3분의 1 sin x 이퀄 mx를 다뤘단 말이야. x분의 sin x 우변으로 넘기면. 기억나지? 그게 해가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면 해가 존재하고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2번에서.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해가 존재하지 않았지? 그렇지?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루트 3분의 1 사이여야 된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가. 이렇게 보니까는 요 각이, 그치? 기울기 각이, 이걸 x축에다 놓을 때 기울기 각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을 만족할 때 최대 세타임이 된다. 그러므로 세타임을 얻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3분의 파이가 끝나게 됩니다. 탄젠트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조금 수학적으로 함수의 성질화가는 거지만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까다롭다. 응?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것이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표현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4번 문제 풀려고 1, 2, 3번이 온 거지. 근데 4번은 흔한 문제가 아니야. 4번은 이 문제에서 정말 1, 2, 3번이 4번을 위해서 왔지만은요, 4번은 우리 논술 시험에서는 그렇게 쓸모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오히려 거기에 기초가 됐던 1, 2, 3번의 평값 정리와 중간값 정리 활용해서 해의 존재 유무 다루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4번은 이 문제 변별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고, 그걸 교묘하게 그 기초 정보들을 묶어서 만든 거고, 그 기초 정보의 문제가 됐던 1, 2, 3번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4번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1, 2, 3번에다 무게를 두시고 내용을 다뤄주십시오. 알겠죠? 자, 요만하면 꽤 쓸만한 문제죠. 중간값정리, 평값정리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함수의 연속성을 근간으로 해서. 자, 그래서 앞에 이제 1, 2교시에서는 우리 이제 최대 최소의 문제,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와 부등식 관련된 문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등식을 증명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부등식의 근본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요걸 보는 문제들을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값 정리와 편값 정리,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이나 방정식의 해 존재 유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는지 그런 중요한 수리적인 문제의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자, 지금 15분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25분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오늘 아예 수열 파트까지 한번 들어갈게요. 알겠죠? 수열에서 이제 점화 시계 작성하는 아주 간단한 이론들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요거는 이제 앞에 거 같지 않고 조금 부드러울 거야.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피곤한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가벼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는 마무리하기는 좀 괜찮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질문거리 있으면 정리해 두시고요.